자, 먼저 롯데케미칼 사고 당시를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 4일 새벽 3시쯤이었죠. 그 서산 대산공단에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학물질을 만드는 나프타 분해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압축 공정 과정 중에 가스가 누출됐고 이로 인해서 화재가 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대형 사고였죠. 대산지킴이 안 의원님, 대산에 사시잖아요. 네. 그때 당시 상황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대산 롯데케미칼에서 한 8km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가까이 사시네요. 네, 가까이 되게. 살고 네. 있습니다. 3시쯤에 깊이 잠들었을 때잖아요. 우리 깼어요. 저도 모르게 깨서 지진 난 것 같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집사람이 달려오면서 지진이 아니라 공장 쪽에서 크게 소리가 난 것 같다. 보니까 공장 쪽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발 사고가 났구나 하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죠.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한 3시 반 정도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네네. 3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가면서 인근 상가를 좀 봤는데 전쟁터 같았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고 유리 창틀이 다 떨어져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식당 주방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창문이 통째로 날아가며 산산조각 나고 집기들도 뒤엉킨 채 쏟아집니다. 폭발이 난 것처럼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근 상가들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거의 그 주민 몇 분은 넋을 잃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땅바닥에. 그 화염 속에서요. 네. 네. 그렇게 화염이 거기까지 미치진 네네네. 않았대고요. 전문 바깥이니까 너무 놀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장 기자회견을 이제 소화를 하고 한 점심때쯤에 갔는데도 한 그 식당 앞에 그 아주머니 식당 주인이 이제 앉아서 이제 멍하니 그때까지도 앉아 계셨던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또 저희 같이 갔던 촬영 기자가 여기 위험하다, 뭐 추가 이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뭐 자리를 이제 급히 옮겨드리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뭐 물적 피해 이상으로 정신적 피해도 클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멍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트라우마를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산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좀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한결같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네. 야, 이러다가 죽겠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이분들이 이제 그 사고에 대해서 체념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념했다. 하도 많이 나서 이제 체념하셨다. 네, 이런 그래서 사고가 부분인가요?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 주민들을 보호 조치하는 행정이나 기업의 뭐라고 그럴까 이 대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똑같고 그러니까 아예 체념을 한 것 같아요. 사고 직후 대응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사고 이후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뭐 관계 기관의 대응은 좀 적절했는지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회사 측 롯데케미칼의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뭐 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치가 전혀 없었죠. 방재센터도 사고 원점하고 꽤 많이 이격되어 있는데 그 폭발력이 얼마나 셌으면 그 방재센터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재난 방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거는 보내지는 못했어요. 그럴지라도 독고다고 대중리 같은 이런 바로 공장하고 붙어 있는 지역은 그 위에 있는 지역들하고 사고 났을 때 문자라든가 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미 문자를 보내면 최초 문자가 3시 48분에 왔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여기 대중리 독구시에 있는 분들은 이미 상황이 끝난 상태예요. 그렇죠. 3시쯤에 폭발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주민을 위한 초동 대처는 기업이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처럼 방재센터가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방송 촬영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호송할 수 있는 버스를 좀 바로 사고가 나자마자 마을을 돌으면서 대피시키고 방송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때쯤 다 돼서 이제 갔는데 좀 처참한 현장이었는데 어떤 좀 2차 사고가 사실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바람도 그날 좀 그쵸, 강하게 맞아요. 불었고 그날 뭐 강풍주의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외벽 구조물 같은 게 뭐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추가 붕괴라든지 이런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차 이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차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있고 뭐 하다못해 이제 폴리스 라인처럼 이렇게 뭐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표시도 전혀 안 돼 있고 뭐 기업 관계자나 뭐 지자체 관계자 뭐 경찰 소방 뭐 관계자분들이 전혀 뭐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피해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도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고 이렇게 좀 가까이 갔는데 아차 싶었던 게 보니까 이제 가까이 거기 오래 머물면은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은 어떻게 하고 민간은 어떻게 하고 행정은 어떻게 하고 이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을 평상시에 얼마큼 숙지하고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꼭 매뉴얼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이 연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또 3시 한 반 정도 됐을 때 그 현장 롯데케미칼 정문에 인근 마을에 이장님들이 다 오셨었어요. 독꽃 1, 2, 독꽃 1, 2, 대중리 이장님들 오셔서 한결같이 1시간 동안 한 얘기가 2차 폭발이 위험이 있냐 없냐, 우리 주민들 대피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기업들의 어떤 사고보다도 더 못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 저는 우선 이제 다수의 시민들에게 일단 문자나 SNS, 뭐 방송 매체 이런 거를 통해서 널리 알렸다는 건 잘 했다고 봐요. 물론 초기에 가장 가까운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는 못했지만 그 이후의 대처는 그래도 서산시의 대응은 좀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좀 이슈에 가려서인지 현재는 지금 얘기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난 지도 좀 돼서 피해 집계도 됐을 텐데 몇 명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이런 내용도 전혀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회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중간에서 서산시가 좀 중개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서로 역할을 환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의원님? 이제 총 그 피해자 접수 건수가 한 3천 건 정도 되는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물적 다 포함해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인적 피해가 한 80% 되고요. 이 인적 피해는 다행히 뭐 중상자는 없는데 이제 회사 내부에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좀 다쳤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방재센터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워낙 폭발력이 크고 폭발음이 컸기 때문에 이 좀 귀 쪽에 고막 쪽에 네. 이상을 호소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놀람이라든가 이런 울렁증, 사고에 대한 울렁증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도 생기셨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트라우마 진료도 지금 롯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트라우마 이 접수를 받고 있고 심리 상담들을 붙여서 심리 상담도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책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주민분들 뭐 이렇게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사이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피해 복구와 영업 정상화가 우선이냐 아니면 영업 피해 그 이외의 이런 보상이 우선이냐 이 부분 가지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큰 틀에서 돌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 이번에는 그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아, 그래요? 안전진단, 네. 건물 안전진단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그다음에 우리는 빨리 영업을 해야 되겠어. 내가 이 보수를 할게. 그러면 전문업체부터도 보수를 하세요. 협조적이네요, 굉장히. 그러면요. 아주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네. 왜 그날 사고 당일 그 다음 날 이제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저는 그때 얼굴도 처음 뵀거든요. 부상자 회복을 포함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지역 사회가 조속히 회복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견문을 잘 보면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지
피해 보상을 하겠다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애매하게 여지를 남기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지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겠다고 확실히 얘기했고요. 그 이외의 부분들이 좀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신적인 충격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차후에 논의될 것 같고요. 네. 대산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했던 거는 주민들의 그냥 현장에서 목소리 들어보는 취재였거든요. 끝에 가서는 다 이제 궁극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다수 많이 나오는 게 의원님도 서두 얘기해 주셨지만 완전 이주를 시켜달라. 예.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 가서는 꼭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좀 전문가한테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독고니는 잘 아시다시피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여기가 전부 주거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주거지역 그 정밀화학 특화산단이 구성이 되면 전부 이주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밀화학 특화산단은 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진행하기를 주민들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대중리가 있습니다. 대중리는 단일 부락이에요. 한 80가구 정도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자연 부락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단하고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산 지역은 산업단지가 부족해요. 공장이 오고 싶어도 산업단지가 없어서 못 오는 실정인데 여기에 뭐 개인 기업이 됐든 아니면 서산시든 충청남도든 공공에서 개발을 하든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앞당겨서 해주면 주민들의 환경 문제, 그다음에 기업들은 산업 용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대산공단에서 발생한 사고만 28건이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예 이주를 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근거를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전조치를 해서 사고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커지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이제 과거서부터 좀 더 되돌아왔어요. 대산 그 지금 석유화학산단이 디보틀레킹을 많이 했습니다. 즉 용량 증설을 위해서 디보틀레킹을 했는데 이 디보틀레킹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에틸렌을 최초 설계로 30만 톤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연간 돌리다 보니까 몇 개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정 하나만 좀 키우면 한 60만 톤도 할 수 있겠네. 그럼 이 공정을 키웁니다. 이게 이제 병록 형상을 제거한다는 디보틀레킹에 의한 용량 증설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공정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부하량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 조성 이후에 기업의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 네. 근데 특이하게 기업의 주인이 바뀌면 석유화학 시황이 좋아져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들을 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70% 80%로 안전하게 가동을 해야 되는데 한 120% 정도로 가동을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설비가 최초보다 좀 흔들려 있는 상태죠. 좀 피로가 누적된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30년이라는 이 공장의 설립점이 30년이 됐다는 이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들이 전부 다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누적된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어디선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관의 노후화는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배관이 노후화되는 것들이 장기간 방치됐냐? 근본적으로 기업이 지역과 국민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성이 굉장히 의식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라고 하는 기업의 목적은 당연히 맞고 그렇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 맞지만 이윤 추구와 함께 공적인 역할, 본인들의 공적인 역할에서의 책임 이게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후화된 배관이 장기간 방치되면 사고는 당연히 나는 것은 예측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일정 정도의
이윤에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새롭게 좀 그 디자인하고 또 시설을 교체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뭐 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고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뒤로 할 만큼 양심이 없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를 늦추어서 사고가 나면 몇 배의 손해를 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안전 환경 부분에 투자하는 게 인색하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시설들이 너무나 노화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피로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기업도 이렇게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있습니다. 저도 대기업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런 해야 될 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아쉬움이 드는 그건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열띤 토론은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기업 좋아하고 마무리를 살아야 됩니다. 네, 참 대산공단 직원분들 그리고 인근 주민분들 참 가뜩이나 이번 사고 때문에 힘드신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힘을 내시고 또 충분한 피해 보상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